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노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중계동 중계 5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 5단지 주공아파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거래 가능 금액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금액 산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과거 데이터 분석을 잘해도 예상 낙찰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상세 페이지 보고 보시면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동,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라서 저도 한번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 가보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일단은 먼저 아주 이 지역을 넓게 만들어서 그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 지역 안에서 또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에 상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부근 중계 1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에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물건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이 지역에 계시거나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도 보기를 수업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찰됐고요. 감정가 2억 6천, 감정가 2억 6천인데 최저가 2억 800으로 유찰됐습니다. 보증금은 2천이고요. 청구 금액은 3,700. 자, 유찰 진행 중. 물건 사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북동쪽에서 촬영한 본건의 전경입니다. 여기 지도고요. 이 물건은 남양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양입니다. 방향은 남양이고 단지 내부 단지 전경입니다. 그리고 출입문 사진입니다. 한번 유찰됐고요. 1차 8월 6일이었고 2차는 9월 10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에 있어서 이 물건이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매 신청이 됐고 채권자들이 교부 신청을 했고 가압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끔 관련된 사람들이 열람 복사 신청 정도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고 우리는 등기 등본 요약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유현태 씨가 1992년도 6월 24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고 그 등기가 있는 상태로 2년 뒤에 제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네요. 저는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경매 수업을 하다 보면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보면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좀 반갑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아닌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추가 대출은 아니고 그대로 대출을 가져온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유자에게 매각을 했죠. 자,
자, 물론 이제 이분으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샀고, 이제 그 뒤로 또 추가 대출을 합니다. 국민은행. 대출을 받고, 더 많이 필요해서 웰컴저축은행에 또 대출을 받고, 그리고 가압류, 개인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200, 320,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리고 상속됐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이 5분의 3, 5분의 2. 잠깐 비율을 보고 가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배우자. 이제 직계 비속은 아래로, 네, 자식, 그리고 직계 존속은 위로, 부모님입니다. 만약에 자식과 와이프가 없으면 부모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가 피상속인의 3, 4촌 반계 혈족. 그렇다면 이 성이 양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같은 성을 가진 분이고 5분의 2, 그리고 다른 성을 가진 분이 5분의 3, 배우자겠죠. 네, 50% 가산됐습니다. 네, 이분보다 50% 가산해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배우자고 자식일 겁니다. 그렇게 상속이 되고, 그리고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자를, 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거죠. 채권 금액은 3,700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축은행 가압류 460 들어왔고요. 우리 카드 1,200, 그리고 롯데캐피탈 1,000, 그리고 세무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 금액을 보면 소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 소액의 금액 채권들이 압류에 들어오고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환경이 지금 나쁜 상태에서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명도하러 가면 쉽지 않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명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넉넉한 이사 비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예상 낙찰가에 반영을 해서 조금 낮게 낙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 명도 대상자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충분히 한번 예상해 보시고 입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과 관련된 한번 권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그렇다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임차인이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3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빈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인수될 임차권이 있냐 없냐, 내가 인수해야 될, 내가 낙찰받고 나서 내 보증금을 내줘야 될 어떤 그런 권리관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게 없다면 주인이 살든 누가 살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점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해보면 1992년 6월 24일 첫 번째 근저당이 있고요. 거기 말소 기준 권리로 그 이후에 모든 말소됩니다. 모든 근저당과 모든 가압류, 이미 경매 등기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상 없습니다. 없고 관리비, 연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봤을 때는 관리비 연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 명도 대상자 소유자 세대.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150만 이하 정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강제집행한다면 150, 200 정도의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분석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등기부 요약본상 아주 적은 채권 금액이 여러 가지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많이 있으며 그리고 상속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의 경매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